네, 고대 지중해 세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배웁니다. 앞 시간에서는 중국 역사를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럽 쪽. 유럽은 문명이 4대 문명이 없었습니다. 그쵸? 주로 이제 오리엔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이렇게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유럽. 그러니까 유럽은 문명이 좀 늦는 편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제목이 고대 지중해 사회죠. 그러니까 지중해와 관련된 것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폴리스 형성 이런 거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에게 문명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합니다. 에게 되게 조그만 바다거든요. 그 날개글에 보면요. 여기 보이세요? 에게해라고? 그렇죠. 여기 아테네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스 지역이겠죠. 그리스의 서쪽 그리고 터키 지역이요. 트로이 뭐 이거 트로이 목마 이런 거 있거든요. 밀레토스, 노도스 뭐 이런데 이 지금의 터키죠. 요 지역을 둘러싼 요 지역이 바로 그 에게해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에게해의 요 동쪽 지역 있죠. 밀레토스라든지 이쪽 지역은 무슨 문명이었었죠? 그죠? 굳이 얘기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크레타 섬이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라이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죠. 그쵸? 그래서 이 에게 문명은요. 이 이집트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유럽을 흘러갔어요.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준 것이 누구게요? 그쵸? 해상무역을 했던 애들이 뭐예요? 페니키아. 기억나십니까?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이제 여기에 오면서 전해준 것이 표음 문자. 음을 표시했다 그랬었죠? 그것이 그리스의 어떤 문자로 연결되죠? 그렇죠.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럽의 첫 번째 문명을 연 것은 여러분 그리스거예요. 그리스. 근데 그리스로 가기 전에 있었던 문명이 에게 문명이다. 에게 문명. 자, 그러면 에게 문명은 이 교과서에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에게해의 여러 섬과 연안이라는 것은 이제 해안가를 얘기하는 거죠. 크레타 문명 더하기 미케네 문명, 요 두 문명이 에게 문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앞에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크레타 문명. 크레타 문명은 지도에서 보면 요 크레타 섬 있죠? 여기가 이집트랑 가깝죠? 메소포타미아랑 더 가깝죠? 이렇게 가까워요. 어디보다? 그리스보다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청동기 문명이 꼽히었고요. 그 다음이 넥스트가 바로 미케네 문명이에요. 여기 미케네 문명. 이렇게 간 거죠. 여기를 이제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크레타 섬에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미노타우루스라 해가지고 아실 사람은 아시죠? 그쵸? 어떻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소머리죠. 소머리. 갑자기 소머리 굿바이 먹고 싶긴 한데 소머리에 몸이 이제 사람입니다. 맞나? 이 반대인가? 아니죠. 소머리에 이제 사람 몸이죠. 근데 그 괴물인데 소는 원래 초식동물이잖아요. 근데 광우병에 걸렸는지 사람을 먹습니다. 이 미노타우루스가. 원래 여기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어쨌든 그 괴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궁궐, 그러니까 미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 문명을 이제 멸망시킨 것이 뭐 그 화산 얘기도 있었지만 미케네가 쳐들어왔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미케네. 이 미케네 보이시죠? 미케네가 어디 있냐면 아테네 옆에 이쪽이 미케네. 미케네가 당시 그리스에서 그 짱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에게 문명이 있었는데 이 미케네는 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있어요. 트로이 전쟁. 이 트로이아 전쟁을 하는데요. 트로이 멸망시킵니다. 근데 요 와중에 미케네도 이제 뭘로 이제 몰락합니다. 어쨌든 그레스 전설은 그렇고 역사적으로는 아마 자연재해로 이제 멸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일구어 났는데 에게 문명이
그러다가 에게 문명이 기원전 1200년경에 몰락한 후 남쪽으로 내려간 그리스인들이 해안에 가깝고 방어하기 좋은 곳에 모여 살았다. 아, 왜요? 왜 거기 살아요? 페니키아가 돈 버니까 부자로 살았어요. 페니키아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도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산이 많거든요. 평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가지고 이동하기가 편하니까 해안가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천, 뭐 부산 이런 데가 해안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데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여러분. 폴리스. 뭐 경찰 아닙니다. 철자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발음은 똑같죠. 경찰. 그래서 이 폴리스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등장했다. 폴리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래서 그리스는 여러 폴리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뭐 아테네, 스파르타, 델포이 이렇게 여러 폴리스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도시국가죠, 그들이. 근데 국가가 많은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어디 보자. 요거는 노란색. 노란색이 가장 하이니까 언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그 제우스 신이 섬기는 올림피아 제전을 열었어요. 올림피아 제전은 신을 향한 그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시 낭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옷을 다 벗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조각사 보면 나체가 많죠, 여러분들. 옛날 그 서양들 사각 그 보면, 그러니까 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약간 좀 그렇죠? 우리 교회 갈 때 다 입고 가잖아요. 그쵸? 교회나 이런 데 갈 때 다, 그쵸? 신성한, 다 예복을 입는데, 이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서 그럴까요? 아마 여기 지중해성 교회가 여름에 되게 덥거든요. 또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래서, 여자들의 출연을 이제 그 금지시켰어요. 남자들이 다 벗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그랬고, 이게 지금 올림픽이죠. 올림피아 제전이. 근데 뭐, 보면 뭐, 수학 올림피아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어쨌든 이게 대회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다음으로 가면. 그래서 이 폴리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폴리스가 되게 많은데, 뭐, 테베도 있고요. 뭐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폴리스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아테네라는 겁니다. 아테네. 아테네가 이제 있고요. 아테네. 자, 아테네는 왜 중요하냐? 아테네는 똑같아요. 모든 그 정치인들이 처음에 이제 소수의 이제 하이아키들이 이제 다스렸잖아요. 그들이 뭐 그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예요? 귀족이죠, 귀족. 그래서 아테네도 마찬가지로 그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평민들이 아까 해안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돈 벌려고 파르키아 쫓아하죠.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돈이 많이 벌면 우리 청동기 때 사유재산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계급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절차입니다. 평민도 돈이 많아지니까 고개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고개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요, 귀족이 했던 겁니다. 평민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평민들이 이 돈이 많으니까 스스로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데 뭐 총 사고 가진 않죠? 그쵸? 국가에서 다 주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쵸? 근데 과거에는 이 창, 방패, 그다음에 이 갑옷 이런 것도 되게 비쌀까요? 뭐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굉장히. 검 같은 것도 굉장히 돈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거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 순수 장인이 그냥 만든 거잖아요. 그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입니다. 말 타고 싸우면요, 웬만해서 그니까 그냥 말 안 타는 병사를 보병이라 그래요. 걸어 다니는 보 해가지고. 그들하고 싸울 때 말이 이렇게 한번 말 발목으로 찍으면 못 이깁니다. 웬만해서는. 뭐, 나중에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전략이 바뀌거든요. 하지만 초기에는 이제 말 타고 다니면 이제 그, 이기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근데 말이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평민들이 전쟁한다고 그 자동차 막 사진 않지 않아요? 근데 평민들이 돈이 많은 이제 평민들이 나타나니까 무장을 하는데 뭐 기마 이런 걸 하지 않았고 방패라든지 뭐 그런 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팔랑크스라 해가지고요. 이게 밀집보병이라 그래서 이제 뭐 평민들이 이제 모인 거야. 이게 한 100명이든 뭐 이제 모여가지고 주위에 방패를 두르고 긴 창으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전술을 쓰기 때문에 귀족들이 얘네를 못 이깁니다. 왜냐면 다가서면 창으로 고슴도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이 접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이 귀족에서 평민으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평민들의 지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면 나라를 지키는 게 평민이 지키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군대를 지켜도 그쵸. 군인들은 그 약간 좀 그쵸. 약간 서글프죠. 그쵸? 대우를 많이 안 해주니까.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진 평민들이 그쵸? 전쟁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됐다?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우리도 정치하겠다. 왜 귀족 니네가 정치하냐? 우리도 나라 지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정치를 뭐라 그래요? 민주정치라 합니다. 민주정치. 민주정치. 이거 안 치러지네. 민주정치. 민주정치는 그 민이 백성 민자죠. 근데 여기는 이제 폴리스 시민입니다. 폴리스가 도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시민이 살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 주는 주인 주자예요. 시민이 주인인 정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앞에 군주 정치가 붙으면 군은 임금 군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인이 되는 정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테네는 세계 최초로 민주 정치가 이제 이루어진 곳이에요. 요거 파란색 하면 안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이미 친한 친구도 있을 텐데 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지워지지? 자, 지워져라.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가장 중요한 계량이 빨간색, 그 다음 중요한 게 파란색, 그 다음에 설명 같은 거 이제 노란색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유해진 평민들. 부유해지려면 여러분 장사나 그 뭐죠? 여러분이 회사를 만드시면 이제 부유해지는 거죠. 그렇죠? 월급으로 부유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의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지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됐고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이제 실시했는데 전성기가 있었어요. 이 민주정치.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때 대통령마다 이제 국가의 국력이 달라지잖아요. 정치를 잘하시면 이제 국가 국력이 높아지는 거고, 이제 국력은 이제 나라의 힘, 그렇죠? 그래서 페르클레스라는 사람, 선생님이 이걸 이제 헬라클레스 이렇게 외웠어요. 헬라클레스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페르클레스. 페르클레스 때 전성기였다. 전성기를 이제 여기는 황금기라 그러죠. 황금기. 인생이 가장 찬란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황금기가 있겠죠? 제일 잘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페르클레스 때입니다. 어떻게 나갔냐?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정치니까 정치 기구가 민회입니다. 민도 이제 무슨 민자인지 알겠죠? 시민의 회의죠. 지금 치면 의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의회가 이제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졌고 입법권이라는 것은 법을 입법했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의회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간접과 배심원은 추첨으로 선출됐다.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겁니다. 추첨이 제비 뽑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만? 남자만. 성인 남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 그러니까 아까 올림피아 때도 여성이 참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남성 위주 사이인 거 알 수 있죠? 노예.
그다음에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선생님, 외국인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외국인인데 어떤 경우에요? 기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하한 뭐 외국 사람 있지 않나요? 얼뜻 생각나지 않지만 뭐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가는 걸 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추첨제인데 그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자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정치하는데 바쁘니까. 그러니까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 안 하려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정치야. 아테네 가가지고 뭐 회의한다고?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이제 그런 마인드였는데 그러면 민주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 국회의원 뽑히면 월급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줬어요, 여러분들. 정치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평민들이, 일 안 해도 돈 버네? 이거 완전 땡큐인데? 그래서 막 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자, 노예, 외국인도 참여한다? 그러면 국가의 돈인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야, 낭비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남자 그 정치인들이. 돈이 막 나간다. 왜냐면 국회의원 돼서도 주죠? 그다음에 회의에 참가해도 줍니다. 그리고 그 재판소 있잖아요. 그런데 참가해도 돈 주고요. 심지어 연극 봐도 돈 줘요. 근데 여자 노예 외국인도 우리 정치하겠다고 하면 돈이 몇 배로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테네가 망하겠죠. 재정이 없어져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제한을 뒀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민주정치는 우리 한국이 하는 그것을 간접 민주정치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하지 않잖아요. 대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고 그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직접 정치하지 않고 대표를 통해서 하는 것을 간접 민주정치라 그러고 이때 민주정치는 진짜 국민이 뭐 했어요? 정치했어요. 진짜 낭만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질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뽑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정치합니까? 이때 정치는 마이크도 없었고요. 연설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말 주변도 되게 좋아야 돼요. 힘들겠죠, 상당히? 그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살펴봅시다. 자, 이제 이게 아테네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폴리스 도시 국가라 했었죠?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학원들도 이런 학원들이 많아요. 스파르타식 교육. 스파르타는 왜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이 스파르타는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을 획득하는 것이죠. 근데 아테네는 아까 장사라든지 상업 이런 걸로 돈 벌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는 당시에 있던 다른 나라들 같이 영토를 획득함으로써 이제 그게 농사지을 땅이라든지 노예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예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진짜. 그러니까 스파르타에 사는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요. 지배받는 사람들이에요. 스파르타인의 지배받는 사람들의 피지배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란색이지. 다수라는 것은 많은 거죠. 많은 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스파르타의 국민이 모든 사람이 10명인데 스파르타인이 1명이고요. 9명이 그 지배받는 사람인데요. 이 9명이 어떻게 해요? 힘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면 1대 9로 싸워야 되잖아요. 난감하죠? 여러분 1대 9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칼을 들고 싸우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 스파르타에서는 영토 획득해서 좋긴 한데 이게 난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전사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사교육. 옆에 날개 그려보면 스파르타 전사 조각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근도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복근. 여기 우리 학생 중에 복근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뭐 있겠죠? 그쵸? 그래서 18세부터 여기 보면 뭐 이거 20세까지 병역 의무가 있었다. 와, 완전 북한은 30세까지인가 아마 그 군대 가야 됐고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완전 그 뒤집어지겠죠? 만약에 야, 니네 이제부터 30살까지 군대 가 있어. 그러면 와, 막 대통령 탄핵할 겁니다. 아, 그쵸? 막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60세까지. 60세면 거의 노인 아닌가? 와, 어떻게 이렇게 지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북한도 30살까지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군대가 200만 명인가? 우리나라가 50만 명인데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2년도 안 돼서 이제 제대하는데 얘네는 10년 넘게 하니까 군인이 많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60살까지 해서 군대를 계속 그쵸 더 많아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피지배층의 반란에 막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됐어요. 원래 정복하려고 이제 전사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안 망하려고 이제 전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스파르타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 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키웁니다. 뭐 어렸을 때는 엄마가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12살인가 7살 때 아고게라 해가지고 집단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요. 1년에 몇 번씩 산에 버려요. 애들을. 버린 다음에 A팀, B팀을 만들고 서로 뭐 이제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복장은요. 뭐지? 뭐 옷 한 벌 줬어요. 옷 한 벌 주고요. 그리고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식량 급식이 없어요. 그러면 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덫을 만들어서 토끼 같은 거 사냥해야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텐트는 쳐봤겠죠.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텐트 치면 적에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땅 판 다음 해요. 땅이 들어가고 풀로 덮은 다음에 은폐한 다음에 잤어요. 완전히 그죠. 특공대죠, 특공대. 그런 UDT인가? 뭐 그런 정도의 훈련을 시킨 거야. 이 어린아이들에게. 지금은 치면 학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렇게 해서 엘리트 전사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10명 그냥 이길 수 있는 전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력이 스파르타가 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전쟁했을 때 스파르타가 300명 가지고요. 수만 명을 물리쳐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은 엄격한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몰입교육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말 안 들으면 체벌도 하고 막 그런 것이죠. 체벌이 뭐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기는. 그래서 15번째 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군사훈련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엄격한 군사훈련.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니는 거 되게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스파르타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공대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보니까 왕과 귀족들이 정치를 담당했는데 국가 중대사는 뭐 이런 게 있네요. 미네가 다스렸다. 즉 스파르타도 뭐가 있다? 미네가 있다. 그런데 왕과 귀족도 정치를 담당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나라 중에 어디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테네에 살면 그쵸, 좀 부유하고 부유한 사람은 이제 잘 살겠죠, 그쵸? 근데 제비뽑기에서 뭐 자신이 국회의원도 한번 될 수 있고 스파르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강인하게 키웠습니다. 진짜 강인하게. 자, 이런 교과서에서 여기 몇 쪽이지? 35쪽이라 했나요? 하여튼 맨 밑에 보면 폴리스 라인이 나요. 폴리스 구조 해가지고 폴리스 도시국가는 어떤 모습인가 보시면 신전이 있습니다. 그쵸? 신전. 그러니까 여기도 하이아키니까 개그 2층이 있으니까 하늘과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죠. 지금 산 위에. 이것을 아크로폴리스라 그래요. 언덕이라는 의미인 언덕.
폴리스가 언덕에 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 여기에 신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테네에서는 아테네를 이제 수호하는 신이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이름 비슷하죠. 아테나. 그렇고 만약에 누가 전쟁이 많잖아요. 누가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신전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방어하는 겁니다. 디펜스를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려가면 여기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아고라라 보이죠? 아고라? 여기가 시장입니다. 시장.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그 물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얘기는 나누고 토론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토론. 그러니까 어떤 그 유럽이라든지 서양인들의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토론입니다. 서로 이제 얘기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 이제 자주 했다 그래서 교육에 그게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육은 현재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암기하고 문제 많이 풀고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토의하면서 뭐 창의력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말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기르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폴리스는 크게 보면 뭐가 있다고요? 신전인 언덕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시장인 아고라, 이렇게 아가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가 있었다.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자, 그러면 여기가 37쪽이군요. 그러면 38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처음에 했을 때 중요한 개념부터 칠해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리스 세계의 번영 뭐 세트에 있는데 아까 전에 그리스 세계에 나타났던 두 그 폴리스가 아테네랑 또 뭐였죠? 스파르타였었죠. 그쵸?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사건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었죠? 다리우스 1세라든지 영토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누가 이겼을까요? 자, 이제 다음에 보시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외우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가요 그리스를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레산드로스 제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39쪽으로 가면 중요한 개념이 이제 그리스의 문화. 지난 시간에 한나라의 문화가 생각나네요. 한 나라의 문화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이고 걔네는 한족이잖아요. 한족. 그래서 유교. 그렇죠? 유교가 있고 또 뭐 있죠? 뭐 종이가 나타났고 비단길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가 있고 그리스 문화 끝이네. 이게 끝인가 이제? 더 뒤에 뭐 있는 것 같던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마케도니아가 나와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이제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제국이니까 황제의 국가죠. 그리고 그 황제의 국가를 이 황제의 국가는 그 헬레니즘 세계를 형성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 볼게요. 헬레니즘이 뭔지. 그리고 뭐 헬레니즘 문화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어 놓은 그 동양과 서양을 융합했잖아요. 어쨌든 그 서양이랑 그 그리스 세계랑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합쳐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랑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없겠죠? 없네.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와서 뭐였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었었죠? 이게 네. 여기 보죠. 요번에 이제 파란색으로 페르시아가 그리스 쳐들어옵니다. 뭐 기원전 5세기인데 이런 거 네, 아무튼 그래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그 서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올림피아도 있고 같은 언어 사용하니까 좋을 것 같죠. 우리 북한이랑 사이 좋습니까? 물론 북한이랑 뭐 올림픽도 가끔 나가긴 하죠.
안 좋죠, 그쵸? 별로 안 좋습니다, 얘네들. 별로 약간 좀 시기 질투 많이 해요, 얘네들도. 그런데 엄청난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뭐 10만 명 이상 군대가 당시 옛날에 10만 명이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를 펼쳤고 이게 이름이에요. 마라톤 전투가 뭐 지역 이름이죠. 뭐 부천, 뭐 부평 이런 것처럼 그쵸? 뭐 노련동 뭐 이런 것처럼 사라미스 해전. 사라미스는 아테네 밑에 있는 바다 이름이 사라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마라톤이고 그쵸? 해전에서는 사라미스. 이게 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겨요.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이겼지? 아무튼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어떤 청년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하고 죽었대요. 그게 한 40km 이상 뛰었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날의 마라톤의 이제 어떤 마라톤 경기가 만들어진 거죠. 42.195km 그쵸? 근데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죠?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마 마라톤 전투를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치욕이잖아요. 그 조상들의. 그리고 사라미스 해전도 이제 이기고 그렇습니다. 이때 그 아테네에서는요 돈이 많잖아요. 해상무역으로. 그래서 배를 되게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처럼 일단 기본 베이스가 배가 좋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배하고 뭐예요? 충각을 하는 겁니다. 부딪히기. 그래서 그 페르시아 배들이 다 깨져요. 얼마 허술하게 한 거죠. 그 쪽스만 믿고 왔다가 결국 그 뭐죠? 기술하고 이런 거에 당해버린 겁니다. 그리스에게. 그래서 양보다 질이 일단 좋다, 좋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약간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아니죠. 어쨌든 이겼죠. 근데 페르시아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또 쳐들어올 수 있어요. 걔네 왕에게는 그 불사조 부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왕에게 한 1만 명의 뭐 경위대가 있는데 그들이 죽으면요. 1만 명이 다시 채워진대요. 그래서 불사조라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되게 못했어요. 어쨌든 그 또 쳐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폴리스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야 우리 이제 친해지자. 그러면서 델로스 동맹을 맺어요. 델로스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신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로 합쳐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돈을 요구합니다. 야 페르시아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배 만들어야 돼. 그리고 병사가 있어야 돼. 니네 돈을 주던지 병사를 보내. 뭐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쟁 때야 당연히 주겠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다른 이제 그 폴리스들이 나 몰라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테네가 여기서 선을 좀 넘어요. 모른다고? 그러면 너 멸망해.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돈 안 줬다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동맹들이 어떻게 해요? 얘 봐라. 갑질하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아테나님. 우리가 돈 줄일게요. 이랬을까요? 네. 우리 아시리아에서 봤죠? 너무 좀 가혹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들고 일어서는 거죠. 그쵸? 그래서 델루스 동맹이 대해서 반대하는 파들이요. 스파르타에게 모여요. 스파르타가 힘이 세잖아요, 굉장히. 근데 스파르타하고 아테나가 좀 친하거든요. 왜냐면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폴리스들이 아테네를 이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아테네가요, 이 자기네 스파르타의 그런 어떤 지역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과서 날개글에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게 있어요. 지도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여기 스파르타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제 에게해라든지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델로스 섬이 보이시죠? 그쵸? 여기 중심 국가가 됐는데 이 아테네가 이게 세력이 커지니까 얘네도 뭐가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슬쩍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쪽
그쵸? 요쪽을 이제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리고 가면 이 옆에 이탈리아 쪽이 있거든요. 이제 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 부딪힌 거예요. 스파르타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죠, 이제 둘이. 대화를 풀면 참 좋은데, 그쵸? 그래서 그 아테네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의 폴리스를 압박하자. 그러니까 괴롭힌 거죠.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폴리스들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레폰네소스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두 세력 사이는 것은 어떤 세력이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세력과 요 델로스 있죠. 얘네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운 겁니다. 델로스는 아테네 중심의 국가였고, 그쵸? 펠로폰네소스는 스파르타 중심의 국가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전쟁이요, 여러분 30년 넘게 해요. 그러면 두 나라 다 어떻게 됩니까? 그쵸? 전쟁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땅을 뺏어야 이제 뭔가 생산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도 죽고 물건 만들어서 전쟁 물자 만들어면 다 없어지는 거죠. 생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상대편으로부터 보물을 뺐든지 뭐 땅을 뺐든지 해야 이제 그걸 이제 많이 할 수 있겠죠. 손해를.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결국 쇠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케도니아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위에 있죠. 그렇죠. 여기 위에. 그리스 위에 있잖아요. 요 나라가 딱 보니까 지금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요 그리스 요 전체가 이 델로스 동맹이랑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랑 서로 싸우는 틈에 30년 넘게 싸우면서 서로 국력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부지리를 취한 거죠. 아, 약해졌으니까 그냥 내가 가가지고 다 주워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진짜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케도니아 좋은 짓 한 거죠. 이 전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좀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어떻게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껴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가 정복됐고 그때 왕이 이제 필립 2세예요. 필립 2세.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요. 생각을 키워요라는 게 있어요. 그 하단에 보면 책 밑에 보면 여기에 보면 교과서에서 안 나왔던 인물이 있는데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론. 선생님이 약간 여기 솔로몬이랑 약간 이름 비슷하잖아요. 솔로몬이 약간 지능캐잖아요. 지혜로운 낭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정치를 처음에 이제 평민들이 귀족 정치를 했었었죠. 아테네에서는. 그런데 평민들이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 그래 그러면 돈 있는 평민은 정치하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돈 없으면 정치 못해. 돈 있으면 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평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누가 이제 그 좀 서운할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서운하겠죠. 그쵸? 난 뭐야 막 이러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얘 누구야? 클레이스 테니스. 선생님 이거 약간 테니스 생각하고 있어요. 테니스. 클레이스 테니스. 이 사람은요. 그 도편 추방제라는 거 있어요. 도편 추방제. 이게 도자기 파편이에요. 도편이라는 게 도자기 파편. 여기 그림에 보면 도자기 파편에 뭐 글씨가 써져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 이 사람 독재 할 것 같아. 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 김정은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6,000표가 모이면요. 그 사람은요. 강퇴입니다. 추방합니다. 10년 동안 아테네를 떠나야 돼요. 도평추방제. 그죠? 어쨌건 억울한 사람이 걸리면 진짜 억울하겠죠? 근데 요걸 통해 가지고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도평추방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헬라클레스랑 이름이 비슷한 페리클레스. 이 사람은 그렇죠. 직접 민주정치를 했다는 거죠. 직접 민주정치. 그리고 방식은 추첨제였습니다. 근데 남자만 이제 한 거죠. 남자만. 그래서 이 사람 이 연설 요거 있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인 그죠 사상이죠. 그 권력이 소수가 아닌 시민 전체에 있다. 그래서 데모스잖아요. 데모클래스, 그쵸? 데모클래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데모가 다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귀족은 아무래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겠죠. 다수는 다 일반 평민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정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쵸? 25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에서. 근데 지금 그리스는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국가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때 2500년 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듯이 앞선다고 해서 계속 앞서지 않고요. 뒤처진다 해서 계속 뒤처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목이 아프네요. 하지만 뭐 한번 해볼게요. 문화. 그리스 문화는 뭐가냐?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면 뭐 여러분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거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7번째 줄에 보면요. 철학이 발달해요. 철학. 합리적이죠? 철학. 근데 왜 합리적이죠? 이런 용어가 왜 쓰죠? 전에는 그냥 불합리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전에는 무슨 정치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신정 정치를 했었었죠. 그쵸? 신의 의지에서 뭐 점도 치고 기억나시죠? 그쵸? 그런 걸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약간 극복하기 위해서 제자백가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쵸? 뭐 육아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온 어떤 사상들이 나왔잖아요. 그 시대쯤에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나온 겁니다. 철학이. 그래서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문화. 이것도 뭔 말이에요? 그럼 앞서 있는 문명들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 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뭐 브라만도 다 신이었고 신과 관련이 있었고 그렇죠. 신전 정치도 결국 신 중심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물론 그 인간 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긴 했었지만 그들이 의존했던 것은 권위를 내세웠던 것은 결국 신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는 신이요. 제우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인간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아요. 모습이. 제우스가요, 막 바람핍니다. 네. 막 그리고 질투예요. 그의 부인 헬라가 막 질투하고요. 그리고 인간처럼 그런 감정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감정을 갖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구나 문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그리스 신화가 어때요? 이 예로 나왔죠? 요거 노란색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로 보면 지워져라. 그리스 신화. 이 신이 인간처럼 생겼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호메르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이건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작품들은 여기서도 신이 막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뭐 오디세이아 같은 사람은 오디세이아는 이제 뭐 그 아까 나 언급했었던 그 뭐지? 거기 에게 문명에서 그 미케네 있죠. 미케네가 거기 잠깐 교과서에 보면 트로이 있죠. 트로이랑 전쟁이 해서 이제 이기거든요. 이기는데 미케네 왕이 이제 죽어요. 왜냐하면 미케네 왕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요 신에게 바칩니다. 제물로요. 그러면 자기 딸을 이제 재단에 놓고 칼로 심장을 이제 찔러가지고 뭐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 신에게 잘 봐달라고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왕비죠. 미케네 왕비가요 그거 보고 쇼킹을 얻어요 아주. 그래서 이 미케네 왕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을 살해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진짜. 자기 딸을 어떻게, 근데 이 왕은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를 이제 어쨌든 이 남편이 죽였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얘기예요. 어딨어? 그게 이제 이 오디세이아인데, 근데 거기에 막 괴물도 나오고요, 요정도 나오고요, 신도 나오는데 그 어떤 섬에서는 이제 괴물 신이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먹어요. 근데 이 오디세이아가 그 살려고 자기 부하들하고 함께 이 오디세이아가 왕이거든요. 근데 왕인데 자기 부인이 미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안 가면 그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자기 아내 뺏길까봐 진짜 불안해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괴물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가 깨를 넣어가지고 그 뭐지? 여기는 지중해 세계는 지중해 기후니까 뭐가 제일 잘 자라요? 포도주입니다. 포도가 제일 잘 자라요. 포도 말고 또 올리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엄청 많이 만듭니다. 이 괴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먹여. 그리고 마시게 해. 그러니까 괴물이 그거 먹고 얼떨떨 해가지고 아 좋다 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이제 술 처음 먹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잉어 비슷한데 인어죠. 인어 비슷한데 얘네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어 괴물들이 와서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길을 막아야 돼요. 그게 아마 사이렌인가 그럴 거예요. 사이렌. 그 사이렌 아시죠?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기둥에 묶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 듣고 싶어서 자기 기막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자기를 기둥에 묶고 그 바다에 못 빠지도록 하고 그걸 막 자기는 들어요. 막 그런 거 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이, 근데 남편이 죽은 줄 알고 한 몇 년 걸렸어요. 부인 줄 알고 그 그 수많은 남자들이 이제 청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뭐지? 하살인가? 하살을 잘 맞추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디세이아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아내와 만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거를 아무튼 추천입니다. 이거 안 본 사람은 아마 방학 때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래서 이게 신인도 막 인간처럼 행동하는 데서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 밖에 보면 여기 이건 약간 비중이 떨어지니까 노란색. 아테나의 여신의 조각상, 파르테나 신전. 요게 아테네의 여신상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겠죠. 왜냐하면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라는 폴리스에 보면 언덕을 뭐라 그래요? 아크로폴리스라 그러죠. 거기 위에 신전이 있죠.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게 여기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세계문화유산 제1호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과서에 보면 이 모습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근데 약간 좀 그 전쟁 때문에요. 여기 폭탄도 맞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약간 무너졌어요. 여기가 좀 안타깝지만 여기 이런 웅장함이 보고 싶다면요. 여러분 종묘에 한번 가보세요. 종묘가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종묘가 서울의 그 경복궁 옆에 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거 보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리스 가셔서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건축물이 뭐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다. 조화와 균형. 그러니까 그 황금 비율이라 그러죠. 황금 비율. 그렇죠? 그래서 조각상도 뭐 8등신 이상 되고요. 그 이 건축물의 이 파르테논 신전의 이런 기둥의 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시면 위로 갈수록 어때요? 얇아져요? 아니면 그
두꺼워요 보통이요.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두껍죠. 그쵸? 이게 모습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 계산된 어떤 그런 건축 그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 모델 같은 거보다 몸의 비율이 좋잖아요. 그쵸? 그런 거 되게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쵸? 이거 앞서 설명했었죠? 어디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고 우리 선생님이 말했는지 기억날까요? 저 아고라. 아고라. 그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아고라. 아고라랑 아크로폴리스 있었잖아요. 그 신전이 있었던 곳. 여긴 아고라. 아고라 시장이죠. 여기서 토론을 이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 철학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연 철학. 철학인데 자연 철학. 이게 뭐냐? 우주는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근원이 되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장 기본, 근원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뭐 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현재 과학에 영향을 준 것은 그 누구더라?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원자라고 이제 중에서 원자. 과학의 시간에 나오잖아요. 원자. 예, 그게 2500년 전에 이런 생각했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자연 철학했다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것만 해도 지금 어때요? 자연 철학했다는 얘기조차가 신정 정치를 잘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근데 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뭐 신전도 있었고, 그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철학에. 소피스트가 나타났다. 이거 형광펜. 소피스트는 그 뭐 선생님 이런 뜻인데요. 이거 교과서에 있으니까 소피스트.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개변론자라고 이제 합니다. 개변론자. 그러니까 개변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기고 막 그런 거. 근데 약간 논리적으로 우깁니다. 이런 사람이 소피스트예요. 이 소피스트가 왜 나타났냐면 그 아까 전에 그 제비뽑기로 사람 뽑았잖아요. 그 누구 때? 페리클레스 때. 그쵸? 페리클레스 때 직접 민주정치가 되면서 그냥 뭐 아무 사람이나 추첨해서 뭐 국회의원 되고 그랬었잖아요. 뭐 국방장관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 공부 안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쵸? 단기 속성 과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과외를 시키려면 좀 똑똑한 사람이 과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쵸?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쵸? 그 사람이 바로 소피스트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어떻게든 상대편을 말빨로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법전에 가서도요, 변호사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변호해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야겠어요. 그쵸? 소피스트는 이런 걸 하면서 철학의 관심이 뭐 자연이 뭐로 이루어졌어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철학의 관심이 인간과 사회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소피스트는요, 진리가 어차피 말빨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말로 해서 이기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사인 보트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당연히 우사인 보트가 빠르겠죠. 100m 하면 진심으로 뛰면 그쵸? 근데 소피스트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빨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거북이가 한 걸음 뛰었고 그다음에 우사인 보트가 뒤에 있으면 누가 앞서죠? 그쵸, 거북이가 앞서죠. 그 거북이가 두 발 뛰었을 때 우사인 보트가 뒤에 있겠죠. 그럼 누가 더 이기고 있어요? 그 거북이가 이기고 있겠죠. 자, 그러면 100m까지 거북이가 뭐 1000걸음 뛰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그럴듯한데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거. 이걸 개변이라고 합니다. 개변. 그게 이제 소피스트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바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여기다 빨간색으로 할 걸.
이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 지금이라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볼게요. 어이구, 소피스트,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열심히 친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야, 바꾸지 마세요. 이미 친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요거에 반대예요. 소피스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야, 진리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소크라테스, 진리가 뭔데? 뭐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는 원래요 그 석공이었었습니다. 건축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신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신에게. 우리 그리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소크라테스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왜? 내가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소크라테스가 왜 현명해?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현명하다고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가가지고 어차피 인구 얼마 없으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아까 아테네는 무엇은 문화가 해발하다고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문화가 해발하다고요. 그쵸? 근데 얘기를 나눴더니 이 사람들이 잘 몰라. 이렇게 현명하지 않아. 얘기를 해봤더니 뭐 이제 뭐 이런 거죠.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뭐 그러면 전 용기 있죠. 전 되게 멋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용기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잘 몰라. 거기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보고서 이 사람 잘 모르네. 근데 나는 적어도 뭘 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현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말이 참 어떨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인 게 있고 그게 영혼이고 그것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근데 소크라테스는 글을 안 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싫어했어요. 왜 싫어해요? 소피스트들이 비판했거든요. 근데 소피스트들은 누구를 키웠습니까? 아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쵸 어떤 그 뭐지 가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소크라테스를 싫어합니다. 그 결정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 그리스 아테네를 배신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결국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요. 사형으로 죽어요. 그 독이 든 그 잔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크라테스 말이 다 거짓이고 나라를 망하는 것처럼 봤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반대였었던 거죠. 자, 사람의 지혜라는 게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되지?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요. 이제 플라톤. 여러분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대학생 때까지 꼭 이제 교양으로도 이제 배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뭐지? 하버드 대학교가 그 무슨 프리스턴 대학교인가 거기서는 플라톤과 친구를 해라 뭐 그런 게 이제 학교의 그 어떤 그 뭐지 뭐 캐치 문구입니다. 그렇고 그 마크 저크버그인가 그 사람도 이제 뭐 플라톤 그거를 라틴어로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 페이스북 그거 만들기 전에. 그래서 어떤 서양 철학의 그 가장 기본입니다. 이 왜냐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말을요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쵸? 이제 그래서 플라톤이 당연히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봤고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진리가 우리 모습에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다?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 마케도니아의 그 누구지? 아까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있잖아요. 그 사람의 스승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리스가. 근데 마케도니아의 그 왕의 스승이 됐다고? 이 완전 매국노네 이 사람. 그래서 마케돈 그 대왕이 일찍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인가 죽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사형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저 녀석도 소크라테스 같은 놈이다, 나라 망한 놈이다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냥 담당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죽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철학에 대한 재리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난 도망친다 뭐 이런 말하고 도망쳐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책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역사. 이게 과목이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책이 좀 나옵니다. 서양 최초의 역사는요, 그냥 역사예요. 히스토리아라 그럽니다. 그거 만든 사람이요, 헤로도토스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에 대해 썼습니다. 책이 되게 내용이 많아요. 방대하고. 제법 전설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투키디데스도 나오는데 투키디데스는 이 역사책을요 과학적으로 쓴 사람이에요. 다 책 이름이 같죠? 역사? 근데 이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이제 다룬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한 100년이 지났을까요? 이거 서로 같은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뭐 의대에 갈 친구가 많잖아요. 그쵸. 의사 꿈꾸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의 뭐 선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의학의 아버지고요. 수학은 피타고라스. 뭐 수학 공부하면 한 번쯤 들어봤겠죠? 피타고라스. 이게 다 2500년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2500년 전의 사람과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냥 암기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 토론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서 생각하고 저자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그 질문이 어떤 답을 할지 자기가 한번 상상하면서 말해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고력이 뛰어나지는 것이죠. 뭐 아무튼 잡소리 했고 다음에 문화 속으로 보면 이제 헤로도토스를 앞서 얘기했듯이 역사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그 역사 썼다. 그리고 뭐 있네요. 넘어갑시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만 이제 다루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아이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래서 1.5배속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면 다 충분히 듣겠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이제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그리스 세계가 멸망했다고 이제 봤는데, 왜냐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랑 아테네 중심의 무슨 동맹이게요? 델로스 동맹이랑 30년 이상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다 약해졌는데 마케도니아가 이제 신생 국가야. 신생 따끈따끈해.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정복해버렸죠. 그리스를. 그 왕이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이 사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동방 원정을 떠났다. 그러니까 동방이 뭐예요? 오리엔트죠. 그러니까 이집트랑 펠로폰네소스 아니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지역 있잖아요. 페르시아 그쪽에 이제 원정 먼 거리 먼 원자거든요. 원거리 할 때 정복했다. 정은 그러니까 먼 거리를 정복했다. 동쪽으로 멀리 가서 정복했다. 이게 동방 원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점령하고 페르시아 물리치고 인더스 그러니까 거의 인도도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10년 넘게 하니까 20살 때 병사 됐던 애들이 이제 30살이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나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뭐 전쟁만 하다가 내 인생 다 날린다. 그래서 왕에게 대보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부하들이 배신 때리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래서 인더스강까지 진출했다. 돌아왔는데 한 3년 만에 죽습니다. 또 역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죽지 그 나이에? 어쨌든 이거 미스테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 갔다? 그래서 이때 뭐가 있다? 중요합니다. 동서 무역로가 열렸다. 이때.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가 아싸잖아요. 아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랑 사사왕조 페르시아인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는 동서 교역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파르티아랑 사사왕조 때는 동서 교역로가 열렸죠. 왜 열렸어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이
정복을 통해 가지고 그쵸? 이렇게 지도에서 봤듯이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인더스 강까지 큰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길이 만들어진 것이죠.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 역사에서도요, 정복자 중에 순위 1위는 말로 알레산드로스입니다. 알레산드로스. 고대 때. 현대는, 글쎄요, 현대는 누가 가장 정복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폴레옹이 있다고 하지만, 나폴레옹은 유럽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알레산드로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그것도.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신도시를 만들어요. 신도시 이름이 알레산드리아입니다. 자기 이름을 땄어요. 알레산드리아. 여기 한 5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에 보면요. 이집트에 지금 하나 있죠? 알레산드리아. 여기 남아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켜서 그리스를 공용어로 삼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리스 문화를 전파. 그리고 그럼 그리스 문화가 어디에 간 거예요? 그죠? 이집트라든지 페르시아에 간 거죠. 그리고 알레산드로스는 무엇을 했대요? 동방의 군주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됐다? 짬뽕이 됐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복지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겠죠. 이들을 관리로 등용했다. 뭐 결혼시켰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 국제결혼이죠. 이런 것을 총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서융합을 했고요. 동양과 서양과 융합, 합쳤다. 요 세계가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계예요. 동양 서양이 이제 섞인 세계가.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금방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국이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야됐다. 깍적 분야됐다. 이후 몇백 년 후에 로마 제국이 결국은 어부질이죠. 이것도 로마 제국이 흡수했다. 자, 그래서 동서융합, 동방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이제 합쳐졌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헬레니즘 문화라 그런다. 동서융합은 즉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근데 대신 알레산드로스가 한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폴리스가 이제 없어져요. 그리스는 이제 폴리스 세계였는데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큰 나라가 돼버려요. 이게. 폴리스가 해체되고 폴리스 중심의 어떤 아고라에서 있었던 그 의식이 시민 의식이 있잖아요. 그 폴리스는 서로 안 친했다고 했었죠. 그죠? 자기 집단만 이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개인주의로 갑니다. 이제 폴리스주의가 아니고요. 개인주의로 가요. 개인주의. 그리고 모두 같은 시민이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가지고 와요. 더 이상 폴리스가 없기 때문에 폴리스주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정치예요. 정치. 폴리스. 근데 폴리스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개인으로 간 거고 그리고 이 넓은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계. 왜 세계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게 전 세계에 단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당시에 2500년 전에. 그게 다 세계의 전부인지 알았습니다.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철학에서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이거 빨간색 할게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뭘 중시하느냐? 이성을 중시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고 보니까 금력을 강조했다. 딱 봐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욕구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금력은. 그러니까 핸드폰 봐도 안 되고, 그렇죠? 밥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에피쿠로스는 이 정신적 즐거움. 선생님이 배울 때는 쾌락주의라고 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뭐 마라탕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즐거움.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적 즐거움 뭐가 있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소설책 되게 재밌게 읽었을 때 그런 건 있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정신적 즐거움은 아무튼 있겠죠. 뭔가 그거 에피크로스 아파입니다. 정신적 즐거움 누가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죠. 금욕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주의입니다. 금욕이 왜 그러니까 금욕을 하는 게 왜 자기를 위한 거일까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질문하고 있네. 금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여러분 배 나오고 그쵸?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맞아, 그 먹을 순간은 되게 좋은데 그쵸? 뭐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근데 금욕을 하면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에 좀 절제하면 그죠? 날씬하고 건강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죠. 근데 음식 먹을 때마다 그쵸?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되잖아요. 딱 근데 보면 자기 건강을 위한 거니까 자신의 개인을 위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스토아파는 와 에피크로스 아파는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엔 언제 나온 거라고요? 그렇죠. 알레산드로스 제국. 근데 그 제국은 망했죠. 그 왕이 33살에 죽었으니까. 그거 짧아요. 그런데 그거 망한 다음에 마케도니아, 뭐 시리아 이렇게 여러 개 나오고 또 그 중에서는 사사왕조 페르시아도 이때 그쪽 그 지역에서 나와요. 파르티아라든지. 근데 그 이제 문화는 300년 동안 노마가 나타나기가 300년 뒤이거든요. 300년 동안은 문화는 지속돼요. 문화는. 그러니까 제국은 한 10년인가? 몇 년 만에 이제 망하는데 몇십 년 만에 망하는데 헬레니즘 이 문화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된 이 문화는 3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개인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인데 개인주의에는 뭐가 있냐? 스토아파나 에피크로스아파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과학의 발달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근데 아까 그리스에서는 자연 철학이 발달했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 그 전에 그쵸? 그래서 세계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는 자연과학. 그래서 뭐 아르키메데스라든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과학책에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욕조에서 유레카 하면서 이제 왕이 준 질문에 답을 얻은 거죠. 왕은 이제 그 세공업자가 뭐 은인가 되는 어떤 장식품이 있는데 이게 이 장식품을 만들 때 은의 함량을 자기가 좀 먹고 입으로 줄인 다음에 뭐 돈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은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거를 진짜라고 이제 왕에게 사기 쳐가지고 이제 준 것 같다. 왕의 이제 직감으로.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예요. 과학자이면서 이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네가 좀 알아봐 했더니 욕조물에서 이게 물이 넘치는 거를 보고 깨달은 거죠. 아 물이 넘쳐보면 알겠네. 그게 이제 이 과학자고 그다음에 유클리드가 있어요. 에우클리데스라고 하는데 유클리드가 더 항상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수학자입니다. 수학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수학 문제집을 많이 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당시에 그 수학책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거 정리한 사람이에요. 기하학. 그래서 밑변, 뭐 높이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그런 거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미술 분야에서는 아주 미술이 여기 교과서에 보면 다 벗고 있죠. 아 진짜 신 앞에 얼마나 뭐 자신의 나타나기 위해서 이게 다 벗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는데 몸은 되게 근육질입니다. 그렇죠? 이 표정이 어때요? 리얼하죠, 굉장히. 뱀에게 물려 죽는 모습이거든요. 이 라오콘이라는 게 라오콘. 사람이 있고 군상이라는 것은 여러 군자에서 라오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이 뱀이 죽여요. 신의 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2000년 거의 2000년 넘은 거죠. 이 상이 라오콘 군상이. 이거 빨간색으로 했네. 빨간색 아니고 노란색으로 해도 되겠죠? 그냥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리고 밀로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밀로의 비너스가 이제 미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미의 여신.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신이잖아요. 여신이니까. 그게 이제 발견됐다. 이 여신은 10등신입니다, 여러분. 10등신.
10등신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8등신이 가장 그거잖아요. 가장 황금 비율인데 10등신. 어우, 키가 2m면 머리 길이가 20cm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여러분 여학생 중에 20cm 안 되는 학생도 많잖아요. 근데 뭐 19cm라고 치면 키가 190이 돼야 되는 거죠. 와, 진짜 상상이 되세요? 거의 만화책에 있을 만한, 그쵸? 다리 엄청 길고 그런 거 이제 만드는 거죠. 역사 현장 속으로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다. 이곳에는 누가 산다? 당시의 현지인 플러스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왔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많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과 자연 철학이 전파되어 동양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거 시험으로 내면 딱 좋겠네. 그쵸?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의 중심이 되었다. 위치는 그렇죠. 이게 이집트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물론 되게 많았는데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에 당시 학문 연구가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이거는 파괴되어서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집트가 발전을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학문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고대 이거 다시 만들었네요.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